이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행정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에 맞춰서 내가 이수했던 학점 내용을 그대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활용법 중에서 큐넷 응시 자격을 맞추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은 식물보호기사 그리고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해결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보통 학점은행제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경력 인정이 안 되거나 최종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결국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알아보실 거니까요.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정말 되는지까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식물보호기사나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알아보는 분들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제가 나무의사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응시 자격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큐넷 시험 응시 자격을 만들 때는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에 따라서 하는 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말씀드릴 텐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애매한 설명이 있다면 따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식물보호산업기사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응시 자격을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산업기사 등급이니까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것은 41학점을 모아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41학점을 모을 때는 두 가지의 플랜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 수업만으로 해결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는 1년에 최대로 42학점만 인정이 가능하니까 한 학기에 최대로 또 24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1학기 21학점, 2학기 21학점 이렇게 토탈 42학점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수험부로 학점 인정받을 때 한 과목마다 3학점씩 인정을 받아서 42점, 1점이 오버가 되는 결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소요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1년 동안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 해에는 시험 접수를 할 수 없는 플랜입니다. 두 번째, 학점은행제 수업 그리고 수업 외의 학점 취득 방법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학점은행제 제도 특성상 수업 외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그리고 독학학위제 시험을 통해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수업과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4개월 만으로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그리고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4개월 만에 가능한 시즌이 있는 거죠. 만약 수업 외에 학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없는 날짜라면 4개월보다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비전공자 전문대 졸업입니다. 식물보호산업기사 응시 자격에 필요한 41학점을 이미 전적대학교 학점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행정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에 맞춰서 내가 이수했던 학점 내용을 그대로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앞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졸자 분들도 따로 들을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실 텐데 아닙니다. 대졸을 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이라는 개념을 이미 내가 4년제 학위를 받을 때, 즉 대학교에서 최종 루트를 받은 거죠. 때 한 번 사용했기 때문에 대졸을 하신 분들은 과거에 이수했던 학점을 끌어올 수 없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에서는 타전공 학위 수요 제도를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대졸을 하신 분들이 쓰는 방법을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타전공 학위 수요 제도를 쓰는 것보다 고졸자 분들이 하는 방향성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전공 학위 수요 제도는 학위 신청 기간이라는 날짜까지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대졸자 분들이 산업기사 응시 자격 때문에 이용하는 타전공 학위 수요 제도는 이 규칙에 따라서 36학점 과정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36학점을 다 이수했더라도 학점은행제 학위 신청은 매년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그리고 6월 15일에서 7월 15일 이렇게 두 번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학점은행제를 4월 달에 했고 36학점 과정을 학점 인정 자격증 이렇게 써갖고 준비를 하셨다고 하면 보통은
8월 달에 끝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10월 달까지 학점 신청 기간을 기다려야겠죠. 근데 36학점을 하신 분들은 이 10월달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거지만 말씀드렸던 12월 15일에서 1월 15일의 학위 신청 기간까지 또 기다리셔야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장 보고 자격증을 바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대졸을 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수했던 학점을 끌어오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끌고 올 수 있는 유형이 있는데 이제 전문대를 나오시고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신 경우라면 학점은행제를 이용을 할 때 전문대학교 졸업자라는 타이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산업기사 등급 시험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유형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식물보호 기사 응시 자격입니다. 기사 등급은 106점을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106점을 모은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은 1년에 최대로 42학점만 인정이 가능하고 2년을 듣게 되면 84학점, 여기서 한 학기를 더 추가해서 2년 6개월을 듣게 되면 106점의 기준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 학점 인정 방법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써서 그나마 평균 기간을 말씀드리면 약 1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으로 기사 등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졸자 분들이죠. 전문대졸자 분들은 식물보호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때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2년제를 졸업을 했거나 또는 3년제를 졸업을 했을 때가 있겠죠. 2년제를 졸업을 하게 되면 총 취득 학점이 대략적으로 80에서 84학점 정도로 책정이 되는데 이때 끌고 올 수 있는 학점은 딱 80학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83학점으로 졸업을 했으면 학점은행제로 이제 갖고 왔을 때 3점이 빠지고 80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부족한 26학점을 수업을 듣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독학사를 이용을 해서 채우시게 되는데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에 최대로 24학점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남은 2학점을 수업 외에 학점 취득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이 점 때문에 한 학기가 연장되는 것보단 나으니까. 다음으로 3년제를 나온 경우라면 이미 아실 겁니다. 내가 졸업했던 학점이 120학점 정도가 되실 테니까 106점 기준이 넘기는 거니까 뭐 따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있는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안에서는 의무 18학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졸업장을 받을 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큐넷 시험 응시 자격에도 3년제와 2년제 이런 구분이 있다 보니까 적용되는 부분이 생긴 거죠. 3년제 전문대를 나온 분들은 120학점을 일단 학점은행제에 다 등록을 하시고 의무 18학점을 수업이나 뭐 자격증이나 뭐 독학학예제 뭐 이렇게 해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입니다. 산림기사 응시 자격을 대졸분들이 하게 되면 아까 산업기사 때는 고졸자처럼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기사 등급에서는 타전공학위 수요 제도를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기사 등급을 맞출 때는 학점은행제 타전공을 쓰게 되면 48학점 미수 과정으로 하시게 되는데 학위 신청 기간이 애매해서 내가 목표하고 있는 시험을 도전할 수 있을지 긴가민가 해도 고졸자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끝나니까 타전공 48학점 이수 과정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편입학을 해서 학사를 받은 분들이라면 앞에서 전문대졸자분들이 했던 방향성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식물보호 기사나 식물보호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고 싶을 때 학습자분들의 정확한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결과를 봐야겠죠. 정말 큐넷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 기준에 따라서 했을 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넷 홈페이지를 이렇게 접속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장자리 부분에 있는 응시자격 자가진단이라는 곳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시험을 검색을 하는데 오늘 주제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그리고 식물보호 기사니까 먼저 이제 식물보호 산업기사부터 확인을 할게요. 바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서 이제 세부사항들을 입력을 하시는 건데 학점은행제 학력 구분을 표시를 할 때는 여기서는 뭐 이제 딱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지만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인정학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평생 41학점 이상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시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과를 선택을 하시는 건데 보통은 경영학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니까 경영학과를 이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가 똑같이 여기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항목 경영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걸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학점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0일이니까 체크를 해주고 이 다음 넘어가면 이제 진단 결과에서는 식물보호 산업기사 응시 가능이라고 나오고, 가능 항목의 이유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관련 학과 41학점 인정을 받은 자라고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식물보호 기사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엔 41학점이 아니죠. 이번엔 106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주시고 경영 슬러시 경영학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의무 18학점이라는 부분, 체크 부분이 있는데, 휴가 이수 학점 18학점, 이게 이제 의무 18학점이라는 내용이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106점 이상이 됐더라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보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체크를 해줍시다. 그리고 이제 진단 결과 보기를 보면 마찬가지로 식물보호 기사 응시 가능, 그리고 관련 학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라고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식물보호 기사 응시 자격, 그리고 식물보호 산업기사 응시 자격 만드는 방법을 학점은행제로 했을 때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